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걸 잠깐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항상 회로 해석, 회로 소자의 응답을 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회로를 해석할 때 제일 첫 번째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는데 V가 되고 암페어가 되고 오음이 되겠죠. 그런데 오음의 범주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오음의 범주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오음의 범주에 해당됩니까? 오음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 저항이죠. 저항은 그 자체가 단위가 오음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서 전류를 구하든지 전압 강하를 구하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항 R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코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인덕턴스는 단위가 헨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호를 L 이렇게 쓰는데요. 얘는 오음의 법칙을 바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덕터, 헨리이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인덕턴스 말고 여러분들 하나 더 있죠? 정전 용량.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데 이 정전 용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커패시턴스라고 하죠. 커패시턴스는 단위가 파라드입니다. 기호가 C가 되죠. 이것들은 오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해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뭘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이러한 X 값을 구하는 거죠. X. 즉, X는 오메가 L인 거죠. 즉, 2파이 FL인 거죠. 이거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X는 또 하나는 뭐죠? 오메가 C분의 1이죠. C일 때 정전 용량일 때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2파이 FC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곳의 단위가 오음이 되고 오음이 되어서 얘네들은 뭐죠?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요.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이 유도성은 여기에 J가 여기 붙죠? J가 여기 붙죠? J가 여기 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에 대한 값을 갖습니다. 즉 유도 리액턴스는 이 리액턴스라고 하죠. 오음이라고 바꾼 거. 이 X라고 하는 것은 허수입니다. 허수. 즉 플러스 J의 값을 갖는 거죠. 허수입니다. 이것을 갖는다. 저항은 당연히 뭐죠? 실수인 거죠. 실수입니다. J가 없잖아요. 자, C 같은 경우는 J가 여기에 붙죠. J가 여기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마이너스 J가 되죠. J분의 1은 마이너스 J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J의 값을 갖는데요. 얘도 뭐가 되죠? 허수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상쇄되고 있다. 즉 플러스 J하고 마이너스 J는 서로 상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X로 바꿔주는 거, 요거 C 같으면 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리액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다 뭐라고 한다? 리액턴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의 회로하고 인덕터하고 정전 용량의 회로에 대한 우리는 합성오음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게 되죠. 합성.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합성 저항이 아니라 합성된 오음의 값입니다. 오음의 값. 이것을 갖다가 그 회로에 대한 어떤 회로가 있다면 그 회로에 대한 합성 오음의 값을 뭐라고 불러요? 임피던스라고 하죠. 임피던스는 Z고 단위는 오음입니다. 임피던스라고 불러요. 이것은 실수하고 허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입니다. 저항과 리액턴스 합인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요것이 우리는 어떤 좌표 형식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요것은 지금 현재 실수하고 허수로 표현한 거죠. 실수하고 허수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벡터라고 하는 겁니다. 벡터로 표현했는데 벡터 표현 중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무슨 표현이다?
직교좌표 형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직교좌표 형식은 다시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극좌표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극좌표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좌표 형식은 어떻게 되죠? 루트의 r제곱에 x제곱이 되죠. 그리고 아크탄젠트 r분의 x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극좌표 형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극좌표에 대한 값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바꿔줬죠. 반대로 요것을 이렇게 바꿔주는 건데 그 바꿔주는 것을 계산기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좌표에 대한 변환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소수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니까요. 좌표에 대한 변환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떤 거를 하게 되죠? 계산기를 사용하게 되죠. 계산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사용해서 좌표 변환하는 것을 해야 된다. 즉 3 플러스 j의 4라고 하는 이러한 복소수를 이것을 5의 53.13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복소수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가 있죠. 요 앞에 j가 안 붙는 것은 실수, 그 다음에 j가 붙는 것은 소수가 되죠. 그리고 요것은 뭐가 되죠? 절대값이 되죠. 절대값, 크기가 되는 겁니다. 크기가 되고 요것은 뭐가 돼요? 각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직각삼각형으로 표시하면 여기가 3, 여기가 4, 다음 여기는 직각이 되겠고 여기가 5가 되겠고 요 각도가 53.13이 되는 거죠. 이러한 관계를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서 요 크기가 5라면 요 크기에 3이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의 코사인에 53.13을 해서 3이 나온 겁니다. 요 4가 나오는 것은 요것은 어떻게 돼서 나온 거예요? 5의 사인에 53.13을 해야 4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직각좌표, 극좌표 변환하는 과정과 또 여기서 의미, 요 5를 구하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거 있어요. 즉 밑변의 제곱,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즉 5의 제곱은 3의 제곱하고 4의 제곱하고 같다. 뭐 이러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는 것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회로 이론을 해석할 때는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결을 해주고 가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로 이론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회로를 구하게 된다, 회로를 해석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오음이라고 하는 값, 오음이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암페어는 오음분의 볼트,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회로를 해석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회로를 해석합니까? 페이저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하죠. 페이저. 기억합니까? 페이저라고 하는 표현을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하는 거예요. 즉 100에 루트 2에 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30 이렇게 되어진다면 자, 이것의 페이저 표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시력값의 각도로 우리는 페이저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전압이 되어진다면 뭐 전류를 페이저로 구하기도 하고 전력을 페이저로 구하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이러한 페이저 표현, 즉 얘가 전압이라고 한다면 임피던스가 주어지는 거죠. 전압이라고 한다면 임피던스는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j2의 4 오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임피던스가 나오고 이것이 전압이라면 우리는 이런 걸 이용해서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류는 어떻게 되죠? 3 플러스 j2의 4분의 100의 30도. 이것을 바로 계산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바로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런 연산을 한다든지 또는 수학적으로 연산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돼야 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권장합니까? 이런 것들은 연산을 어떻게 해라? 계산기를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산기 사용 가능한가요? 계산기 사용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계산기 사용은 충분히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기 사용법을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계산기 사용법. 계산기 사용법을 공부를 해 놓으셔야 기본적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병렬이든 직렬이든 임피던스를 구하게 되는 거죠. 병렬이든 직렬이든 임피던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임피던스 값이 결국은 뭐였죠? 임피던스 값이 A 플러스 J의 B의 형태로 나타났죠. J의 B. 그래서 우리는 이 B에 해당되는 값을 뭐라고 부릅니까? B에 해당되는 값을 리액턴스라고 불렀죠. 리액턴스. 임피던스를 구해서 리액턴스 값이 플러스의 값이냐 마이너스의 값이냐를 따져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회로가 유도성 회로냐 용량성 회로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임피던스에 대한 역수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Z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A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J의 B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임피던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R 플러스 J의 X가 되는데요. 이것은 Z분의 1이고 R분의 1이고 요거는 뭐가 돼요? J의 X분의 1이 됩니다. X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Z분의 1을 Y라고 하고요. R분의 1을 G라고 하는 거죠. X분의 1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이제 J가 위로 올라가죠. 마이너스 J가 되고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기억해야 돼요. 어드미 턴스입니다. 어드미 턴스. 역수의 개념이고 단위는 뒤집어지는 거죠. 모에 대한 단위를 갖습니다. 자, 저항의 역수는 뭐가 되죠? 우리가 배웠죠? 콘덕턴스 또는 뭐예요? 컨덕턴스 뭐 이렇게 콘이나 컨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컨덕턴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 리액턴스의 역수, 저항의 역수가 아닌 이제 이 리액턴스의 역수를 이를 뭐라고 하냐면 서셉턴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명칭들을 기억해야 돼요. 요 Z라고 하는 것을 임피던스, 다음에 요 X라고 하는 건 리액턴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거는 뭐야? R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인데 레지스턴스 이렇게 얘기하죠. 저항 레지스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턴스들이 많아요. 요거는 뭐라고 불렀어요? 임피던스. 그래서 턴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리액턴스, 레지스턴스, 인덕턴스,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서셉턴스, 리액턴스 굉장히 많죠. 정전 용량은 뭐라고요? 커패시턴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전 용량은 커패시턴스. 코일은 뭐예요? 인덕턴스. 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턴스의 종류들을 여러분들은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직렬로 연결될 때는 임피던스를 구합니다. 뭐 그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회로가 병렬로 연결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회로가 이런 형태로 연결됩니다. 저항과 코일이 병렬 연결 형태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R인데요. 요거를 G라고 놓는 거예요. G라고 놓고 이걸 뭐라고요? 마이너스 J의 B라고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단위가 뭐가 되죠? 모가 되고요. 모가 됩니다. 이럴 경우 이 회로에 대한 전체적인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뭐가 돼요? B가 되죠. 여기서는 뭐 이렇게 보는 게 좋겠네요. 요거를 G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 J의 B라고 하는 형태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단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압이 있다면
전류를 구하라. 그럼 요 전류가 되겠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 두 전류 합이 될 겁니다. 요렇게 흐르는 전류와 요렇게 흐르는 전류 합인 이 전류 I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I는. 여기서 얘기하는 I는 R분의 V, Z분의 V 이렇게 됐지만 역수니까 YV라고 하는 이러한 값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YV. 단위가 암페어. 이렇게 되겠죠. 즉 어드미턴스에다 전압을 곱해주면 그것이 전류가 된다. 왜? 단위가 역수기 때문에 역수에 대한 개념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개념에서 이게 만약에 R이라고 하고 이것이 뭐예요? 제2의 오메가 L이라고 한다면 어드미턴스를 구하라 그러면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어드미턴스는 R분의 1에 플러스 제2의 오메가 L분의 1이 되죠. 즉 R분의 1에 마이너스 제2의 오메가 L분의 1이 되어지는 이러한 값이 바로 뭐예요? 모우가 되는 거죠. 모우가 되는 어드미턴스다. 그래서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또 요거에 대한 임피던스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는 요거 두 개가 병렬이면 R분의 1에 플러스 제2의 오메가 L분의 1분의 1이죠. 이것을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결국 이 임피던스하고 어드미턴스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역수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결국은 요거는 통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R 플러스 제2의 오메가 L에다가 R 곱하기 제2의 오메가 L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오메 값을 계산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회로의 해석, 직렬회로의 해석 다 마찬가지로 임피던스를 구하든 어드미턴스를 구하든 구하게 될 텐데요. 결국은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결론을 지어보면 한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한 가지로 나타나느냐? 즉 임피던스든 어드미턴스든 간에 회로를 해석할 때 반드시 구해야 되고 임피던스 Z는 어쨌든 A 플러스 J의 B로 나타날 겁니다. 어드미턴스 Y도 뭐예요? A 플러스 J의 B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결국은 단위가 오음이 되든지 단위가 모호가 되든지 간에 실수 플러스 허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떤 회로든 간에 결론은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임피던스일 때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Z분의 V로, 어드미턴스일 때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역수니까 YV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단지 이제 이렇게 계산할 때 여기에서 연산이 뭐가 된다? 복소수 연산. 복소수 연산이 되는데 이 복소수 연산은 뭘 이용하죠? 계산기 사용.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가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회로의 임피던스를 계산할 때 이 값, 또 회로의 어드미턴스를 계산할 때 이 값, 지금 표시한 이 두 개의 값이 0이 될 때가 있습니다. 0이 될 때. 회로 해석할 때 임피던스를 구해서 0이 되든지 어드미턴스를 구해서 0이 되든지, 즉 임피던스를 구했는데 어떤 회로인지 모르지만 임피던스를 구했는데 Z 이꼴 R이 되든지 또는 Y 이꼴 G가 되든지 하는 겁니다. 즉 임피던스 Z가 R만 되었단 말이죠. 이러한 상태가 되어질 때를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될 때 공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진 상태. 그래서 공진 상태에 대해서 한 가지씩 또 공부를 해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가 됩니까? 자, 정리하세요. 그럼 공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R과 L과 C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RLC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임피던스를 계산하게 되죠. 이 회로에서 임피던스는 여러분들이 직렬이니까 충분히 계산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계산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왜냐하면 요거는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항상 제2의 오메가 L 하라 그랬죠. 얘는 어떻게 돼요? 항상 제2의 오메가 C분의 1 하라 그랬죠. 항상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을 뭐라고 해요? 리액턴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리액턴스를 계산하게 되면 우리는 이 회로에 대해서 뭘 구할 수가 있습니까?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회로에 대한 임피던스.
근데 공진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그 회로에 대한 임피던스에서 요 허수부가 결국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허수부가 0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0이 되어지는 조건, 0이 되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0이 되는 조건,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공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0이 되어지는 조건은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공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진 조건은 뭐냐? 얘가 0이 되려면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임피던스를 구해서 허수부가 0이 되어지는 이 허수부가 0이 되어지는 이러한 상태가 되겠죠. 이러한 상태가 될 때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공진 조건을 구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공진 조건을 구해보면 오메가 L하고 오메가 C분의 1이 같아지겠죠. 그렇죠? 공진이라는 얘기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오메가 L하고 오메가 C분의 1이 같아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양변 오메가 C를 곱해주면 오메가 자승 LC는 이퀄 1이 되어지는 이러한 경우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진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공진 상태가 되어진다는 이 의미는 결국은요,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질 때에 여기 양단의 전압이 똑같아진다는 거죠. 즉, 여기 L에 걸리는 전압하고요, 여기 C에 걸리는 전압이 똑같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VL하고 VC의 값이 요 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똑같아진다는 이야기죠. 똑같아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의 상태가 바로 공진 상태가 되고 공진이 되어지면 결국은 임피던스가 R만 존재하기 때문에 저항만의 회로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한 공진의 상태가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류의 위상,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세타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세타가 0이 되니까 V하고 I는 뭐가 돼요? 같은 위상이 되죠. 동상이 됩니다. 이때에 임피던스 값이 어떻게 될까요? 공진이 되어지면 임피던스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값은 Z 이꼴 R이잖아요. 얘가 뭐가 돼요? 최소 값이 됩니다. 임피던스 값이 최소가 되기 때문에 그때 흐르는 전류, 공진 전류는 무슨 전류가 돼요? 직렬이에요. 직렬 상태에서 임피던스 값이 최소가 되기 때문에 공진 시 흐르는 공진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공진 전류는 최대가 되는 거죠. 공진 시에 흐르는 전류가 최대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주파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주파수를 공진 주파수라고 해요. 공진 주파수는 공진 조건 오메가 자승 LC는 이퀄 1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임피던스에서 허수부가 0이 되는 조건이었죠. 이때에 2파이 FR이라고 하는 공진 주파수 이것이 있다면 오메가니까요. 제곱이 되겠죠. 2파이 FR의 제곱에다가 LC 값을 곱한 게 1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FR의 값을 계산하게 되겠죠. FR의 값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파이 FR 요거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LC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제곱을 없애버리게 되죠. 제곱을 없애려면 양변을 어떻게 돼요? 루트를 씌워줘야 됩니다. 양변을 루트 씌워주면 이와 같이 되고요. 따라서 FR 주파수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죠? 2파이 루트 LC분의 1 헤르츠라고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때 주파수가 무슨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공진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진의 상태, 임피던스를 구했는데 특별한 상태가 한 가지가 존재했어요. 원래 임피던스를 구하면 어떤 회로든 간에 임피던스 Z는 A 플러스 J의
B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B의 형태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어져 버리는 상태. 그렇죠? 실수만 존재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뭐가 된다? 공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공진도 똑같은 공진이 아니라 L과 C의 값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공진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와 같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값을 한번 설정을 해보죠. 값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압이 100V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100V. 여기 저항이 15ohm입니다. 여기 리액턴스도 J의 15ohm입니다. 여기 리액턴스도 마이너스 J의 15ohm입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크기가 같아야지만 공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우리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자, 임피던스를 구하면 임피던스는 10이니까요. 호수는 없어졌죠? 전압은 100이니까요. 그러면 몇 암페어가 흐릅니까? 10암페어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공진 전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에 100V의 전압을 가했는데요. VR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10A에 15ohm이 되니까 여기 몇 볼트 걸립니까? R 양단에 100V가 걸리죠. 자, 근데 이 J 양단에 L 양단은 어떻게 될까요? J의 10에다 10A일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J의 100V가 걸리죠. 여기는 마이너스 J의 10이니까 마이너스 J의 10에다 10A가 그러니까 100V 걸리죠.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LC 양단에 전압이 100V씩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공진이 있는 반면에 자, 여기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15ohm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J의 105ohm이다. 여기는 마이너스 J의 105ohm이다. 그래도 공진이 되죠. 그러면 아까 15ohm일 때 공진하고 지금 105ohm일 때 공진하고 공진이 같은 공진이냐 아니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공진이긴 공진인데 같은 공진이 아니에요. 105ohm이 될 때는 여기 전압이 10V 15ohm 곱하기 뭐 10A에서 100V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얼마씩 걸립니까? 동그라미가 하나씩 더 붙죠. 여기 얼마 걸려요? 그렇죠. 얘는 1000V, 얘는 1000V입니다. 즉 100V의 전압을 입력했는데 조금 전에는 15ohm일 때는 전압이 L과 C 양단에는 전압이 얼마 나타났어요? 100V가 나타났잖아요. 입력 전압이 100V였는데 이게 100V가 나타날 때는 1배의 전압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1000V가 나타날 때는 몇 배의 전압이 나온 거예요? 10배의 전압이 나타난 거죠. 자, 10배 전압이 L과 C 양단에 나타나는 경우하고 1배 전압이 L과 C 양단에 나타나는 경우는 둘 다 공진이지만 공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둘 중에 어느 것이 공진이 잘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진에 대한 양호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진에 대한 양호도. 양호도란 말이 뭐예요? 퀄리티 팩트, 양호도. 선택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진에 대한 양호도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 양호도는 실제 뭐하고 똑같아요? 그 회로에 대한 전압이 몇 배 정도 L과 C 양단에 확대되어져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공진에 대한 양호도. 공진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진이 잘 된 게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공진이 잘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퀄리티 팩터를 계산하게 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하죠. V를 넣었는데 L 양단의 전압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V를 넣었는데 C 양단의 전압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VL은 이게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요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V는 뭐예요? 입력 전압이니까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하고 같죠? VL은 뭐가 되죠? 오메가 L의 L 양단의 전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II 약분되죠? 뭐만 남죠? 전압의 확대비는 R분의 오메가 L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결국은 무슨 얘기죠? i에 대해서 오메가 C분의 1 i가 되니까 i 약분시켜버리니까 분자분모에 오메가 C 곱해주면 오메가 C R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는 전압 확대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때 주파수는 뭐가 돼야 돼요? 공진 주파수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죠.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라 공진 주파수일 때, 즉 주파수 FR의 값이 얼마가 되어질 때 2파이 루트 LC분의 1Hz가 되어질 때만이 이 상황이 가능한 거죠.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죠.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공진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전압이 확대되어져 나타나는데 그게 L과 C 양단에 똑같이 확대되어져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공진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그림에서 뭐였어요? VL과 VC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VL과 VC가 이 상태에서 VL과 VC가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압이 동일하게 확대되어져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럼 전압이 동일하게 확대되어져 나타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QL과 QC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QL과 QC가 같게 나타난다.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QL과 QC가 같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QL과 QC가 같다. QL과 QC가 같다. 이게 다 같은 겁니다. QL과 QC가 같다. 그런데 요거는 같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게 궁금하죠. 얘가 어떻게 나올까? 얘가 어떻게 나올까? 이거는요. 어렵진 않아요. QL의 값은 얼마죠? R분의 오메가 L이거든요. QC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 C R분의 1이거든요. 이걸 두 개 곱하면 결국 이것은 뭐하고 똑같다? Q가 둘 다 Q니까 Q 제곱한 거하고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오메가하고 여기에 있는 오메가는 약분이 되거든요. 없어져 버리고 R 제곱이 됩니다.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R 제곱이 되고 C분의 L이 되죠. 여기에다가 C분의 L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변을 루트 씌워주는 거예요. 양변을 루트 씌워주면 결국은 Q라고 하는 값만 남게 되고요. 요거는 루트 씌워주면 벗겨지겠죠, 제곱이. 요건 루트 씌워주면 루트에 뭐가 되죠? C분의 L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에 대한 전체적인 RLC 값만 알면은 그 값을 가지고도 우리는 뭘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공진에 대한 양호도. 이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죠? 전압 확대비입니다. 전압이 확대되어져 나타난다. 전압 확대비가 몇 배 확대되어져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가 되겠죠? 이게 바로 무슨 상태다? 공진에 대한 양호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공진에 대한 양호도. 공진이 잘 되었다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공진의 양호도는 결국은 뭐냐면 L이 에너지를 축적하는데 그 L이 에너지를 축적하는 능력,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거는 이제 그 공진시에 나타나는 전류를 나타내는 곡선이거든요. 공진시에는 전류가 최대가 된다고 그랬죠.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곡선 중에서 여기가 무슨 상태가 되는 겁니까? 전류가 최대가 되는 상태예요. 전류 최대 상태. 이때가 바로 무슨 상태요? 공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진 상태가 되어지면 여기 뭐가 있어요? FR이라고 하는 공진 주파수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전류가 맥시멈, 이게 최대 전류가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루트 2분의 1배를 하면 우리는 시력값 구하는 형태하고 같은 형태가 되겠죠. 루트 2분의 1배를 하면 그 전류값이 작아지게 되죠. 작아질 때 그때 만나는 이런 두 개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요때 주파수 F1, 요때 주파수 F2, 그 다음에 공진 주파수 FR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 그래프에 대한 뾰족함의 정도, 공진이 일어날 때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조금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때 여기 만나는 거, 다음에 여기 만나는 거 주파수가 다르죠? 여기가 F1이 될 때, 여기가 F2가 될 때, 그때 이 그래프의 뾰족함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이 뾰족함의 정도, 날카로움의 정도,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첨예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첨예도. 근데 이러한 첨예도는 결국은 뭐하고 같냐면, 그렇죠. 공진의 양호도, 이거하고 똑같게 나타나게 돼요. 첨예도는 바로 주파수 B인데 이 주파수 B는 대역폭분의 대역폭, F2-F1이 대역폭이에요. 즉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가 대역폭이 되겠죠. 대역폭분의 공진주파수 값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곧 뭐하고 똑같아지더라? 양호도하고 똑같아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것은 말이죠. 첨예도도 되고 양호도도 되고 선택도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 명칭으로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뭐라고요? 자, 얘는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된다고요? 첨예도도 되는 거죠. 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선택도라고 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양호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두 같은 값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공진 자체가 무슨 공진이에요? 직렬 상태 회로일 때, 임피던스일 때의 공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예제들을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예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기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예제를 읽어보면 이 예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이 예제는 1kHz라고 하는 주파수가 주어졌습니다. 1kHz라고 하는 주파수에 자 5mH가 있습니다. 이 유도 리액턴스죠. 그거와 용량 리액턴스가 있는데 그거하고 크기가 어떻다 그랬어요? 크기가 어떻다 그랬어요? 크기가 같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크기가 같은. 맞습니까? 그러면 크기가 유도 리액턴스하고 용량 리액턴스의 크기가 같아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공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공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얘를 기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같아질 때에 대한 C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에 이렇게 해도 되죠. 오메가 L하고 같으니까 오메가 C분의 1이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1kHz니까 2파이에 1000이 되겠죠. 1000이 되겠고 5mH니까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은 이렇게 되겠네요. 오메가 C분의 1하고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2파이에 1000에다가 곱하기 C분의 1이 될 때 그때의 C값이 얼마냐. 이런 형태로 계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공진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냥 같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맞춘 거죠. 그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우리는 공진을 알게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공진 조건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공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오메가 제곱 LC는 이퀄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C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 제곱 L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메가 제곱 L분의 1이니까 오메가 값이 얼마입니까? 2파이 1000이 되겠죠. 요거의 제곱이에요. 거기에 L분의 1이라고 그랬죠. L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mH이죠. 5에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이 되겠죠. 요것을 계산하면 5.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온다는 거죠. 5.07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크로파라드 값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공진 조건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공진 조건에 대한 의미 기억할 수 있을까요? 공진 조건에 대한 의미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되죠. 공진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간략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공진이 되면 전압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전류가 크게 흐를 수도 있어요. 또 특정한 주파수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뭐 그러한 여러 가지 공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공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했던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R과 L과 C가 직렬 공진이 되어 있는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친절하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RLC에 대한 직렬 공진 회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에 공진 주파수 FR에서 L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L에 걸리는 전압은 결국은 뭐 C에 걸리는 전압이랑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L에 걸리는 전압은 C에 걸리는 전압하고 같아야 돼.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냐? L에 걸리는 전압은 C에 걸리는 전압은 결국은 뭐예요? 오메가 L I가 되든지 이게 같다고 그랬죠? 오메가 C분의 1 I가 되든지 결국 이러한 형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걸 보기에서 찾는 겁니다. 보기에서 이 개념, 요 개념, XI에 대한 개념, 요게 VL이고 VC가 되는데 이게 XI에 대한 개념이 되어지는 게 있느냐? 자, 여기서 보면 얘 XI입니까? 아니죠.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X는 맞아요. I입니까? I를 곱해줬나요? 아니죠. 절대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보세요. I 맞습니까? I는 맞는데 이게 XL입니까? XC분의 1도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맞습니까? I가? 이렇게 보면 I잖아요. 이렇게 보면 요거하고 이렇게 보면 I 맞죠? 오메가 C분의 1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요거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죠. I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야? 공진전류. 공진전류니까 R분의 V를 대입한 거죠. R분의 V를 대입을 해서 계산한 겁니다. L 양단이나 C 양단의 전압이 같다.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그 회로에 대한 공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됩니까? 이 문제는 병렬 공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직렬 공진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직렬 공진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 역시 허수부가 10과 10이거든요. 요게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10이라는 이야기죠. 여기가 10. 여기도 얼마예요? 10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J가 되고 마이너스 J가 되니까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없어요. 0이야. 그러면 실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전류를 구해보는 거예요. 간단하죠. 저항이 얼마죠? 15입니다. 15. 전압이 얼마죠? 100V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류는 몇 암페어 흘러요? 10A 흐르죠? 오음의 법칙 적용하면. 자, 똑같습니다. 결국은요, 허수부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겁니다. 병렬 공진도. 병렬 공진도 허수부가 0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도 15ohm이고, 지금 여기도 15ohm이잖아요? 여기도 15ohm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이게 이제 뭐가 되죠? IL이 되죠, IL. IL은 역시 10A 흐르죠. 얘도 10A 흘러요. 어떻게 10A 흘러요? J의 10분의 100이 되니까 마이너스 J의 10A 흐르죠. 그렇죠. 여기도 얼마 흘러요? 여기도. 이건 IC가 되겠죠. IC는 마이너스 J의 10이잖아요. 마이너스 J의 10분의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J의
10A가 되겠죠. 위상이 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가 되는 거죠? 요거는 플러스 J10하고 요건 마이너스 J10이니까 합쳐져서 여기는 뭐가 흘러요? 0A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공진 전류가 이만큼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병렬 공진입니다. 병렬 공진. 즉 병렬 공진은 어드미턴스로 구해보면 어드미턴스 Y가 뭐만 남아요? G분의 1만 되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어드미턴스 값, 요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돼요? J 오메가 1분의 1이 되겠죠? 요 어드미턴스 값, 요거는 뭐예요? J 오메가 C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드미턴스를 구해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어드미턴스 값이 뭐가 되어지는 거죠? 0이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0이 되어지는 상태. 지금처럼 이렇게 같아져서 0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바로 뭐죠? 공진이 되는 거예요. 즉 병렬 상태의 공진이 되어지면 어드미턴스가 어떻게 됩니까? 어드미턴스 요 값이 어떻게 돼요? 최소가 됩니다. 어드미턴스 최소가 되면 I는 YV가 돼서 전류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최소값이 되는 거죠. 병렬 공진 시에는 바로 전류가 최소값이 되어집니다. 전류가 최소값이 되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L과 C 양단에 바로 뭐가 확대되는가?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는 전압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여기서는 전류가 확대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L과 C 양단에는 전류가 확대된다. 그 전류 확대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 값이 좀 바뀌어가지고 1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 상태가 되면 무슨 상태가 된 거예요? 공진 상태가 된 거죠. 그랬을 때에는 전류가 몇 암페어 흘러요? 1분의 100이 되니까 그때는 100암페어가 되겠죠. 물론 여기가 J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J가 되겠죠. 요거는 1이 된다면 그렇죠. 역시 J의 100암페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몇 배 확대되어지는 거야? 10배 확대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병렬 공진에는 뭐가 존재하는 거죠? 전류 확대 B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I분의 IL이 되고 I분의 IC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양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병렬 공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병렬 공진은 RLC가 병렬로 쪼르륵 연결되는 경우보다도 코일에 내부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병렬 공진은 이런 형태의 병렬 공진이 되어지는 거죠. 조금 전에 RLC 병렬로 쭈르륵 되어지는 것은 이상적인 상태가 되고 L의 내부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L의 내부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내부 저항 R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병렬 공진이 나타난다. 그럼 이런 회로의 병렬 공진을 구하려면 어드미턴스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 회로에 대한 어드미턴스,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임피던스와 이 부분에 대한 임피던스에 대한 역수의 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Z1이라고 하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 되는 거고요. 이 Z2라고 하는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죠? J의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거죠. 어드미턴스를 구하면 Z1분의 1, Z2분의 1이 되어지는 게 어드미턴스다. 이 회로의 전체 어드미턴스다. 그러니까 Z1분의 1이 얼마예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분의 1이 되겠죠? 요거는 역수가 되죠? J의 오메가 C가 되겠죠? 이것이 이 회로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드미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드미턴스를 구하게 되면 어드미턴스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어드미턴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어드미턴스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허수부가 0이 되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허수부가 0이 되어지는 상태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때는 요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에 공획복소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 있다면 여기에다 뭘 곱해줘요? R 마이너스 J의 오메가 L을 곱해주는 거죠. R 마이너스 J의 오메가 L을 분자 분모에 동일하게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플러스 J 오메가 C가 있는 거죠. 이것을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요 밑에는 실수만이 남게 되겠죠. 실수는 어떻게 되죠? R제곱에 오메가 제곱에 L제곱이 남게 되고 위에는 뭐예요? R이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 허수부는 뒤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R제곱에 오메가 제곱 L제곱에 마이너스 J 오메가 L이잖아요. 오메가 L 마이너스 J가 여기 있죠. 그리고 요 J를 묶어내는 거죠. 요거 하고 오메가 C로 이렇게 J를 묶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실수하고 허수로 분리하게 되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요 허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진이 되어지려면 허수가 0이 되어지는 조건을 우리는 계산하게 되는 거고 이것을 갖다가 공진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회로에 대한 공진 조건, 허수가 0이 되어지는 조건을 계산해 본다라는 거죠. 요것이 0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요것이 0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요럴 때 대답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0이 되어지는 조건이다. 그럼 요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리. 0이 되어지려면. 뭐와 뭐가 같아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와 뭐가 같아져야 되느냐. 오메가 C가, 여기서 보세요. 오메가 C가 있죠? 오메가 C가 결국은 뭐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R제곱에 오메가 제곱 L제곱분의 오메가 L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죠. L하고 같아져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요 오메가하고 요 오메가는 약분돼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항하는 겁니다. 이항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R제곱에 오메가 제곱에 L제곱에 C값을 곱한 게 L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C를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요? R제곱에 오메가 제곱 L제곱은 C분의 L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메가 제곱 L제곱을 구하면 C분의 L에다 마이너스 R제곱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고 양변을 L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오메가 제곱이 남게 되거든요. L로 나눠주면 L로 나누죠. 그럼 여기는 L제곱 C잖아요. 그러니까 LC분의 1이 남겠죠. LC분의 1. 여기가 뭐로 바뀐다? LC분의 1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L제곱 R제곱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요. 요거를 양변을 루트로 씌워주면 걔가 얘가 되는 거죠. 양변을 루트로 씌워주면 이런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양변을 루트 씌워줬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요게 2파이 F잖아요? 2파이 F라고 한다면 2파이를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요 2파이를 넘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요 값하고 요 값을 비교했을 때 요 값이 내부저항이잖아요. 내부저항. 얘가 내부저항이기 때문에 얘가 거의 뭐예요? 0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0이라고 본다면 결국 이 FR이라고 하는 이 주파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공진 주파수가?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뭐가 있어요? 공진 주파수 있죠? 2파이 루트 LC분의 1, 루트의 LC분의 1. 이거하고 같은 형태로 공진 주파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겠죠? 뭐 이런 것이 공진의 해석이에요. 원래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풀어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공진주파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공진주파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허수부를 0을 만들어 버리면 뒤에 여기 뭐 붙어있던 게 0이 되면 그 앞에 실수부만 남게 되죠. 실수부만 남게 될 때 이것을 공진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공진 어드미턴스. 그리고 이거의 역수를 갖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진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류 확대비가 되어지겠죠. 전류 확대비가 되어질 때는 그 개념이 이런 개념이 됩니다. 이러한 개념. 그런데 이 전류 확대비에 대한 개념도 전압 확대비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요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체 전류죠. 전체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R분의 V인 거죠. 자, IL이라고 하는 것은 X분의 V인 거죠. X, 즉 X는 얼마가 될까요? X는 J오메가1이 되잖아요. J오메가1. 이렇게 되면 VV 약분해버리면 오메가 L분의 R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요 오메가 L분의 R은 요거 이제 그 QL이라고 하는데 직렬 공질의 QL을 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역수 관계죠. 뒤집어져 있는 거죠. 직렬 공진하고 역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역수니까요. 이것도 뭐죠? 역수죠. 그래서 병렬 공진과 직렬 공진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Q값이 존재하죠. 요거는 V분의 VL이었고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VC였고요. 이거는 뭐였죠? R분의 오메가 L이었죠. 얘는 어떻게 됐어요? 오메가 C R분의 1이었죠. 얘는 어떻게 됐어요? R분의 1의 루트에 뭐죠? C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역수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다 뭐예요? 선택도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선택도. 또 뭐라고요? 양호도 똑같은 거예요. 또 뭐라고요? 첨예도 같은 겁니다. 이렇게 다 다른 얘기처럼 보이지만 다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가 되겠죠? 아홉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요. 어드미턴스에 대한 개념을 배웠죠. 그리고 공진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런 것들이 기본 바탕이 되어서 기초 지식이 되어서 이 내용을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전 용량만의 회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C만의 회로에 주파수 60Hz의 100V의 전압을 가했더니 전류가 60mA가 흘렀다는 얘기죠. 이것은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전류가 흘렀을 때에 C인데 C의 단위를 몰라요. 여기서는 안 주어졌으니까. 근데 보기에 주어졌죠. 마이크로 파라드라고 하는 이 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C만의 회로에 대한 전류의 식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C만의 회로에 대한 전류는 I는 뭐가 돼요? 오메가 C분의 1분의 V가 되겠죠. 오음분의 볼트가 바로 전류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메가 C V 암페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C만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다. 물론 여기에 전압이 무슨 값이죠? 실효 값이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전류값도 뭐가 되는 거죠? 실효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압은 실효 값이고 여기에 전류도 무슨 값이죠? 실효 값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C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C 값은 어떻게 될까요? C라고 하는 이 값은 오메가 V분의 I죠. 오메가 V분의 I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2파이 F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2파이 주파수 60이 되겠네요. 전압은 몇 볼트를 가했나요? 100볼트를 가했다고 그랬죠. IC는 몇 mA예요? 60mA죠. 요거 계산하면 끝나는 거죠. 계산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1.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나와요.
1.59가 답이 되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네,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C에 흐르는 전류 하면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요걸 갖다 자기학에서 배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위전류라고 해요. 또는 변위전류 밀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때 IC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류로 표현하거든요. 교류. 이게 오메가 CV 루트 2의 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런 변위전류가 구해져요. 이건 자기학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료값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료값으로 나타내면 요게 시료값으로 되겠죠. 그래서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실기에도 많이 배웁니다. IC는 2파이 FCV 이렇게.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그리고 요 전압은 무슨 전압이에요? V는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콘덴서를 델타 연결하든 콘덴서를 Y 연결하든 그때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당장 어디에서 나오느냐? 전력공학에서 당장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자기학에서는 변이전류라고 얘기하고요. 전력공학에서는 무슨 전류라고 하냐면 충전전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력을 계산하거든요. 충전 용량. 이러한 개념에서 그대로 다 적용을 한다. 공부는 다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10번째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콘덴서와 코일에서 실제적으로 급격히 변화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식에 대한 의미를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코일에서는 우리가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전자유도 법칙 또는 단자전압, 코일의 단자전압인데 V는 L dT분의 di인 거죠. 자, 여기서 급격히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급격히 변화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의 뜻은 시간이 dt가 0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변화해야 되니까 시간이 짧아야 되잖아. 그죠? 완만하게 변화된다. 천천히 변화된다. 그러면 시간이 길 거 아니야. 급격히 변하게 된다. 그러면 시간이 0인 상태에서 전류가 1A만 변해보세요. 그럼 이 전압은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되죠. 이게 실제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있을 수 없나요?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반드시 시간이라고 하는 게 흘러야 되고 그래서 전류가 변화가 생기면 그래서 전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코일에서는 무엇이 급격히 변화가 안 되냐면 전류가 급격히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코일에서는. 이해되나요? 그런데 이제 콘덴서에서는 또 틀려요. 콘덴서에서는 전류 I는 C dT분의 dV가 되거든요. 이런 상태라고 본다면 시간이 0일 때 1V의 전압이 바뀌면 무한대의 전압이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일에서는 전류지만 콘덴서에서는 전압. 얘가 급격히 변화할 수 없는 소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값이라는 거죠.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코일에서는 전류, 콘덴서에서는 전압이다.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마이크로 파라데인 카페시턴스는 50옴의 용량 리액턴스로 사용하면 주파수가 얼마가 될 것인가? 용량 리액턴스에 관한 문제죠. 용량 리액턴스는 어떻게 계산하죠? 용량 리액턴스. XC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2파이 FC분의 1이 되는 거죠. 얘가 무슨 리액턴스예요? 그런데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55옴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뭘 구하라? 주파수가 얼마냐. 이런 이야기가 되나요? 자, C는 얼마예요? 3마이크로입니다. 3마이크로라는 얘기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파라드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요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F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F는 이항하면은 2 파이 C, C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가요? 2 파이 C. 그 다음에 요 50이 와야겠죠? 이항하니까 분의 1이 되는 거죠. 얘가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1.06,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돼요. 자, 10의 3승 헤르츠. 2번과 같은 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이거는 계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저항 1옴과 인덕턴스 1헨리가 직렬로 연결됐다. 자, 이때 우리는 얘는 무조건 뭐로 바꿔놔야 된다 그랬어요. X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2파이의 주파수가 60Hz 주어졌어요. 여기에. 거기에 L이 1이요.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음이 되는 거죠. 오음. 자, 오음이 되는 게 되나요? 몇 오음이에요? 이거 계산해보면 몇 오음? 몇 오음이에요? 60이니까 뭐 그냥 나오죠. 120파이 오음이잖아요. 120파이 오음. 이렇게. 그러면 1오음과 120파이 오음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직렬로 연결된 회로는 임피던스가 존재하죠.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 1 플러스 j2의 120파이가 되죠. 그럼 얘는 결국은 무슨 이야기예요? 루트에다 1의 제곱에 120파이의 제곱이죠. 그리고 각도는 어떻게 돼요? 아크 탄젠트 1분의 120파이가 되겠죠. 그럼 120파이가 늦은 전류입니까? 앞선 전류입니까? 이걸 우리는 한번 판단해 봐야 되죠. 이게 인덕터라고 했거든요. 인덕터고요. 요 전류가 나왔단 말이에요. 전류에 대한 위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류는 무슨 전류예요? 이 전류는 인덕터이기 때문에 이 전류는 무슨 전류? 나와야 되는데 유도성이잖아요. 유도성. 그죠? 유도성 전류 아닌가요? 뭐 다른 전류인가요? 유도성이거든요. 전류가 늦은 거예요. 늦는데 이거 뭐 같다, 빠르다 이건 답 아니겠지? 그죠? 빠르다 답 아니겠죠. 늦는데 유도성이니까. 그런데 90도 늦느냐, 90도 이하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90도가 늦으려면 저항이 없는 경우 얘는 뭐예요? 순수 뭐만 있다? 인덕턴스. 순수 인덕턴스일 때만 90도가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되죠? 요게 90도 이하야. 몇 도 나옵니까? 아크 탄젠트 120파이 한번 해보세요. 아크 탄젠트 120파이니까 120 곱하기 180이 돼야 되겠죠. 디그리로 놓으면. 그죠? 그렇죠. 거의 뭐 90도 가까이 나오죠. 거의 90도 가까이 나와요. 근데 90도보다 어떻게 돼요? 늦게 돼요. 몇 때문에? 1오hm 때문에. 1오hm 때문에. 1오hm 때문에. 아크 탄젠트 1분의 120파이. 이해되나요? 예, 1오hm 때문에 90도 이하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거의 90도가 나오죠. 예,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90도 이하의 각도다. 얘는 이제 90도 이하, 90도보다 약간 작은 뭐 그런 각도가 될 수 있다. 왜?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저항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다르다. 정리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이 문제는 A, B에 두 개의 코일이 있네요. 그리고 저항과 유도리액턴스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저항과 유도리액턴스가 각각이라고 얘기했죠. 각각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A 코일 저항 유도리액턴스, 다음 B 코일 저항 유도리액턴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두 개의 코일을 직렬로 접속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두 개의 코일을 직렬로 접속했을 때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두 개의 코일을 직렬로 접속했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뭘 계산할 수가 있어요?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임피던스죠.
임피던스 Z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3J의 5하고요. 직렬이기 때문에 다음 5, J의 1인 거죠.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8, J의 6이 되죠. 얘는 10이 됩니다. 크기가 10이야. 어쨌든 이 10은 몰라도 좋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100V의 전압을 가했다고 그랬거든요. 100V의 전압을 가했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임피던스 5옴을 계산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전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5옴분의 5옴이 얼마예요? 8 플러스 J의 6이잖아요. 전압은 얼마 가해졌어요? 100V. 이거거든요. 요거 그냥 계산기 누르면 되죠. 계산기 그냥 누르면 바로 답이 나와요. 8 플러스 J의 6은 10. 그래서 여기 10이 나오겠죠? 각도는 뭐예요? 36.87.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6.87.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가는 것은 계산기 사용. 항상 계산기 사용법 익히라고 그랬어요. 계산기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코일이니까 전류는 늦어야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개념을 접근해보면 개념을 접근하면 코일이거든요. 코일은 어떻게 된다? 유도성이다. 유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전류가 늦다라는 거예요. 전류가 늦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전류가 앞서고 있으니까 답이 안 돼요. 전류가 앞서고 있으니까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임피던스잖아요. 8 플러스 J의 6은요. 좌표 변환하면 8 플러스 J의 6은 좌표 변환하면 10에 얼마예요? 36.87이에요. 10에 36.87이니까 53도라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닌 거죠. 그러면 뭐예요?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개념 접근이에요. 개념 접근. 코일은 전류가 앞설 수가 없어요. 코일은 전류가 무조건 늦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 한번 더 해볼까요? 100V의 전원에 1kW의 선풍기를 접속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력이잖아요. 아직 우리가 전력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배우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효 전력이라고 그래요. 교류에는 전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전력이 존재하고요. 이 유효 전력은 피상 전력에다가 뭘 곱한 거하고 같냐면 역류를 곱한 것 같아요. 역류. 자, 근데 이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이 역률,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역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역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임피던스를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임피던스를 계산했을 때 임피던스 Z는 항상 뭐였어요? R 플러스 J의 X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극좌표, 직교좌표 하는 좌표 평면으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거죠.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면 여기가 R인 거죠. 여기가 X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각도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맞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이죠. 자,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 자, 이때에 우리는 역률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요거는 이제 유효분위가 되는 거고요. 유효분.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분이 되는 거죠. 무효분. 그러면 임피던스 비율에서 삼각형 비율에서 우리는 유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요. 무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유효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에서 유효분이 얼마가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무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죠?
전체에서 뭐가 될 거예요? 무효분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무효율이라고 하는 거죠. 개념 잘 잡으세요. 전체에서 유효분이 얼마인가. 그러면 전체는 얘가 전체가 되나요? 얘가 전체가 되는 거 맞나요? 이놈이 전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요 밑에 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요 밑에 게. 밑에 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요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유효분이 되는 거죠. 유효분. 그렇죠. 그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이건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직각삼각형에서 요거는 빗변이잖아요. 요거는 밑변이잖아요. 빗변분의 밑변을 뭐라고 얘기하죠? 기억납니까? 빗변분의 밑변을 뭐라고 그래요? 빗변분의 밑변. 그걸 갖다 뭐라고 해요? 빗변분의 밑변을. 이것을 코사인 세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효율을 뭐라고 부른다? 코사인 세타라고 불러요. 코사인 세타. 그리고 얘를 일률, 실제 일을 하는 거니까요. 일률, 영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률, 영률. 그리고요, 여기서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되는 거, 무효분이 높이잖아요. 이거는 빗변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되겠죠. 높이를 나타내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는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뭐하고 똑같아요? 사인의 세타하고 같죠. 얘는 그냥 무효율이에요. 역률, 무효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효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삼각함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런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구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임피던스 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임피던스 각인데 요 각을 갖다 무슨 각이라고 부른다고요? 임피던스 각이거든요. 얘가 뭐냐면 결국 역률 각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세타 값을 알면 그것을 코사인 취해 줘 버리면 그게 역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코사인 취해 주면 이해하시겠죠? 코사인을 취해 주면 역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정리가 되나요?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삼각함수에서 말이에요. 삼각함수에서 공학기초 기본 동영상 강의 쪽에 보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삼각함수에서 보면 말이죠.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직각삼각형에서 이야기가 되거든요. 직각삼각형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잖아요. 그리고 요 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A분의 B가 되는 거죠. 사인의 세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A분의 C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겠죠. 충분히.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알면요. 우리는 이제 탄젠트 세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는 B분의 C가 되는 거죠.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탄젠트 세타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탄젠트 세타는 알아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탄젠트 세타다. 그래서 이걸 대입해 보세요. 코사인 세타를 여기다 집어넣고 사인 세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게 B분의 C가 나와요. 즉 다시 말해서 A분의 C 넣고요. A분의 B 넣으면은 얘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탄젠트 세타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즉 역률과 무효율 사이의 관계입니다. 역률과 무효율 사이의 관계. 또 하나 더. 삼각함수의 기본 정의 중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사인의 제곱에 세타한 거 하고요. 코사인의 제곱에 세타한 거를 더해주면요. 걔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겁니다. 사인의 제곱에 세타와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를 더해주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1이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요거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주로 코사인 세타, 무효율 사인 세타를 알면 무효율 코사인 세타를 구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나중에 가면은 세타 값을 구하면, 세타를 알면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고 코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죠. 세타를 알면 탄젠트 세타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직각삼각형에서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이것을 기억해주고 이용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전기고요. 자, 그건 잠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자, 문제를 한번 가보면 이 문제는요, 이러한 유효 전력이 존재했고요. 여기에 이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가 있을 때에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무효율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피상전력은 요거는 전압하고 전류를 곱한 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압하고 전류를 곱한 전력이 되고 얘는 100V에 12A니까 1200VA라고 하는 전력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요게 무슨 전력이다? 피상전력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보면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러한 피상전력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냐면 무효율을 곱해주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력에 대한 기본 개념인데 나중에 다시 다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무효율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무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상전력과 무효전력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무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무효전력이 얼마인가?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게 무슨 전력이냐면 유효전력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이 무효율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직접 구하려면 무효전력을 알아야 되는데 무효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삼각형 따져가지고 유효전력, 무효전력 구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면 요거 구할 수 있는 게 무슨 정리가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방법이죠. 그런데 먼저 역률을 구하는 거예요. 역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니까 1200이라고 하는 피상전력과 1000이라고 하는 유효전력이 존재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역률은 이항하면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먼저 계산한다? 역률을 먼저 계산하는 거죠.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분의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그래서 1200의 전체 값에다가 여기 1000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 식은 조금 전에 이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해줘서 1이라고 하는 그 식에서 구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뭘 구하면 되죠? 세타를 구하면 돼요. 세타. 계산기를 이용하는 거니까 세타를 구하면 세타는 어떻게 나오죠? 넘어가면 역 코사인이 되겠죠. 역 코사인, 이걸 아크 코사인이라고 해요. 역 코사인에 1200에 1000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세타가 구해졌나요? 따라서 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 사인 세타는 사인의 역 코사인에 1200에 1000을 해주면 되겠죠. 요걸 계산하면 사인 세타가 나와요. 요게 얼마가 나오느냐 찾으면 되죠. 그게 0.55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55%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개념이 전력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 전력에 대한 개념. 그래서 그런 전력에 대한 그 개념을 배워야 됩니다. 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4장에서 전력에서 다시 한번 다룰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더 이론 정립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전압도 페이저죠.
다음에 전류도 페이저죠. 다 페이저로 주어져 있어요. 다 페이저로. 맞습니까? 전압도 페이저고 전류도 페이저예요. 이렇게 페이저로 주어졌는데 임피던스 구하래요. 야, 너무 쉽죠? 그냥 임피던스 구하면 되잖아요. 임피던스는 어떻게 해요? 암페어분의 볼트 하면 되잖아요. 암페어가 얼마예요? 5에 30도, 10에 60도. 이거는 암산도 되죠? 2에 몇 도입니까? 30도. 이거 암산도 되는 거예요. 각도는 나눠주고, 빼주고, 크기는 나눠주고, 크기는 나눠주고, 각도는 빼주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복소수 연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요거는 결국은 뭐예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2의 코사인의 30도 더하기 j2의 2의 사인의 30도죠. 이거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오겠죠. 2 약분되면서 루트 3이 될 거고. 요거는 2분의 1이니까 1이 되겠죠. 앞에 2 약분시키니까.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j2의 1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루트 3 플러스 j2의 1. 어느 거죠?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단계에서 요게 다이렉트로 나와야 되겠죠. 중간 과정 거치지 않고 요 단계 계산기로 요거 그대로 눌러서 계산기로 요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계산기 사용. 전기 회로 이론은요. 계산기만 잘 쓰면 절반은 맞춥니다. 복소수요? 계산기가 다 해주니까 수학 크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활용해라. 계산기 활용 못하면 손해보는 겁니다. 자, 계산기를 잘 활용하세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량, 저항하고 용량 리액턴스 X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 회로는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임피던스가 구해질 거예요. 맞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회로에 뭐가 있어요? 100V에 60Hz의 교류를 가했더니 10A 전류가 흐른대요. XC 값 구하래요. 자, 구할 수 있을까요?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직렬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임피던스 Z는 8 플러스 J의 X, 여기는 마이너스 J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어차피 마이너스로 나올 테니까요. 이렇게 됐나요? 근데 이거는 크기를 구하면 8의 제곱에 XC의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각도는 뭐 큰 의미 없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크기만을 구하기 때문에 각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V를 가했더니 10A가 흘렀대요. 그러면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10A가 흘렀는데 100V를 가했대요. 그러면 임피던스는 얼마죠? R제곱, 즉 R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R이 8이라고 그랬나요? 맞습니까? 8제곱 XC의 제곱이죠. 여기서 이제 미지수 XC만 구하면 돼요. 각도 크게 필요 없죠. 여기 뭐 아크탄젠트 해도 뭐 크게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만을 보는 겁니다. 크기. 이거에 대한 크기만을 보는 거예요. 됐나요? 쉬워요. 그러면 8제곱에 XC의 제곱을 루트 씌워준 것은 결국 10이죠. 10이죠. 그러면 이거는 양변을 어떻게 해줘요? 제곱해 주는 거예요. 양변을 제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죠? 요거 제곱하니까 100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XC 값을 구할 수 있나요? 제곱이 되겠네요. 제곱을 되면 어떻게 돼요? 100의 마이너스 8제곱. 양변을 어떻게 해요?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양변 루트 씌워주면 얼마죠? 6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특별히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건 그냥 계산한 거예요. 개념 접근이에요. 직각삼각형에서는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직각삼각형이 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다. 항상 직각삼각형 존재하죠? 맞습니까? 직각삼각형이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는 직각삼각형은요,
항상 그래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지각삼각형은 반드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가 3이면 여기가 4면 5예요. 3대 4대 5가 항상 성립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3대 4대 5는 몇 대 몇이에요? 6대 또 8대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거 임피던스 구해보니까 임피던스가 10이었거든요. 임피던스가 10이었단 말이에요. 전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류가 이게 주어졌으니까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임피던스는 어쨌든 요 식에서 보면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가 있겠고 임피던스는 10이거든요. Z는 I분의 V여서 여기 10A를 넣고 100V를 가했으니까 15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10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보세요. 8대 10대 여기 얼마 와야 돼요? 6 와야죠. 만약에 여기 5고 3이면 여기 뭐 와야 돼요? 4 와야 되죠. 그 비율은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됩니까? 그 비율은 항상 성립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답이 뭐밖에 될 게 없어요. 8 나왔고 10 나왔으면 그러면 그냥 6이에요. 뭐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죠. 4? 절대 답 안 돼요. 10은 이미 나왔는데 뭐 10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6, 8장인데 8 나왔으니 8 빼면 16 남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접근이에요. 기본적인 개념 접근. 이해되겠습니까? 우리는 개념 접근을 해야 돼요. 개념 접근. 자, 잘 정리해 주세요.